뭐 저라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다시 봐도 된다 라고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는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가지고 Q&A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채팅창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제 짧게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PD님께서 시청자 질문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주신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시장이 지금 현재 국채금리와 주식시장이 이제 연동돼 가지고 같이 변화가 좀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저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오늘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또다시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면서 1.5% 근처까지 급등이 나왔죠. 1.49%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지수가 2.7%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지금 전저점을 이탈할까 말까 딱 폼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1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면서 이제 마감이 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여기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다시 죽이느냐, 이제 그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스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죽이느냐, 살려내느냐는 사실 오늘 또다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 연설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또 완전히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 파월 의장이 채권시장 의심에 대해서 의심을 좀 진정시키려고 할 거다. 오늘 멘트에서 그런 말을 하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의회 청문회에서 얘기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커진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오늘은 뭔가 멘트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종합을 해보면 오늘 파월 의장은 제가 볼 때는 주시하고 있다. 국채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혹시나 정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정책을 쓸 용의가 있다라는 식의 시장을 좀 채권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는 멘트가 오늘은 좀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말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 5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는 부분인데요. 5G 관련주들을 한번 볼까요? 관련주들이 워낙에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걱정되셔가지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KMW 같은 경우도 주가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빠지는 모습이죠. KMW라고 하면은 어쨌든 5G 장비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격이니까요. 이 주가를 보면 다른 종목들을 안 봐도 그냥 비디오처럼 다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게 다 느껴지죠. 2차전지처럼. 2차전지도 몇 개 대장주만 보면 이제 2차전지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 수 있듯이 이 외에도 HFR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솔리드도 이제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이제 다른 업체들도 지금 현재 다 쳐보면 다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5G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G라고 표현하는 게 실질적인 5G는 28GHz인데, 근데 28GHz에 대해서 지금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지금 현재 통신사가 5G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어느 쪽이냐? 3.5GHz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통신사가 3.5GHz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3.5GHz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스마트폰 5G 폰 출시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G 폰을 사게 되면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3.5GHz의 5G 폰을 사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LTE 즉 4G보다 아주 빠르다라는 체감을 못 느낀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아주 빠른 체감도 못 느낄 뿐더러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지역에서 5G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군데군데에서만 되니까 그것도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선 5G가 되는데 어떤 지역에선 5G가 안 되더라. 우리 집에서는 계속 LTE로 사용해야 된다. 내가 집에서는 5G 폰을 샀는데 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통신 요금은 그만큼 비싸졌거든요. 5G로 가면서 이전보다 가격은 더 비싸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5G 폰인데 뭔가 뭐 이전에 사용했던 폰과 아주 특별한 뭐 갭을 느끼지도 않고 이러니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죠. 욕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5G 폰이라고 하는 게 완벽한 5G 폰이 되려면 3.5GHz가 아니라 28GHz로 가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통신 요금이 더 비싸진다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소비자들이 이 통신 요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28GHz를 최대한 투자를 늦추고 싶어하는 마인드가 있죠. 그게 이제 몇 달 전에도 계속 제가 그 5G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단말기 쪽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통신사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투자다.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되는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통신사들의 속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28GHz는 통신 설비를 해놓으면 기업들한테 팔아야지,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수요차가 많지도 않다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차가 많지도 않은데 뭐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돈도 없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걸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수주가 빨리 떨어져 줘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작년에 드디어 주파수 경매가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5G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미국도. 그래서 이제 미국은 왜 안 들어오나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설비 투자를 뒤로 지연을 시키는 것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 뭐 또 3조 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책, 정부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책을 등에 업고 28GHz를 그때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지연이 되는 거고요. 투자가 지연이 되는 만큼 주가는 이제 가만히 횡보를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줄줄 흘러내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에는 사실은 이 모멘텀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6월달쯤 가면은 이제 코로나 백신도 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느 정도 맞은 상황이 될 거고, 코로나도 완전히 잡힌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프라 투자가 이제 각국마다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그 인프라 투자의 핵심은 바로 5G가 들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5G 섹터가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현대 기아차 다시 봐도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다시 봐도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 이제 애플 이슈 때문에 애플 이제 막 기자들과 애플과 막 하여튼 뭐 난장판이었죠. 난장판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타났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잡고 있고, 현대차 주가고요. 기아차는 오히려 낙폭이 더 컸죠. 여기서 이제 주가 완전히 급락이 나오고, 자,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플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슈가 좋으면 매수를 하는 거고, 앞으로 나올 이슈가 뭐 딱히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나올 이슈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아이오닉 5 있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약 판매가 엄청나게 뭐 공개하자마자 지금 뭐 불티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강하다, 예약 판매가 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까 일단 성공적이다, 아이오닉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내에서 이미 예약 판매가 35,000대가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올해 그 전기차 정부 지원금 있잖아요. 절반 이상이 지금 아이오닉으로 이미 2월달인데, 3월달, 지금 3월달 막 들어왔죠. 근데 지금 벌써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예, 절반 이상이 찼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올해 정부가 이제 예산 딱 해놓은 거에 절반 이상이 이미 아이오닉으로 예, 차버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오닉을 빨리 전기차를 빨리 사야지만 또 보조금도 받을 수 있구나 또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또 급해진 마음까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코나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는 코나 관련해 가지고 악재가 있잖아요. 코나 리콜 사태. 근데 지금 방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코나 리콜 비용 3,866억.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리콜 비용 1조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 단위로 나올 거다. 근데 3,866억인데 LG 에너지와 3대 7 분담, 현대차가 3을 분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억 정도. 예. 그리고 LG 에너지가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이 기사로 인해서 이 코나 리콜에 관련된 악재는 뭐 그냥 바로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바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예. 결국에는 예,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LG 쪽은 오히려 악재가 될 거고 현대차 쪽은 이제 호재로서 작용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아무튼 아이오닉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아차와 현대차 둘 다 또 특별한 모멘텀이 생긴 게 있는데 요건데요. 예. 2월달 자동차 판매를 보니까 57만 4,823대가 팔렸대요. 2월달에 국내에서. 예.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월별 판매 실적을 보게 되면 외제차 비중이 뭐 비율이 이제 당연히 두 자릿수 20% 가까이도 됩니다. 예. 20% 30%도 가고 막 이러는데 이번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기아차 신차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 현대 기아의 점유율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10대 중에 9대가 현대 기아차가 팔려 나갔다. 그리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수와 수출 실적이 전부 다 드라마틱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보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이제 Q&A 답변을 좀 해봤고요. 내일은 파월 의장이 뭐 연설을 하고 나서 또 우리 시장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내일은 또 그거 보면서 그게 맞게끔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좋은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